안녕하십니까. 경창하고 공감하는 설계사 조영선입니다. 혹시 보험금을 청구하셨다가 보험금 접수 담당자로부터 추가적인 보안 서류를 요구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고객님들께서 서류 준비가 미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애초에 홈페이지나 규정에 언급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 요청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특정 회사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도 있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하지만 그 보험금 지급을 받으셨던 고객님은 알고 계시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상해의료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이 표준화되기 전에 이 상해의료실비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상해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병원비의 100%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의료보험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병원비 쓴 만큼 한도 내에서 100%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굉장히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그 상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아주 예전에 가입했던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특약인데요. 하지만 이 상품을 지금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상해사고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 상품을 해약하셨습니다. 물론 자의일지 타의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상담하다가 아직도 이 상품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께는 되도록이면 해지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실비를 가지고 계신 저의 고객님들 중에서 한 분이 욕실에서 넘어지십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는데 그때부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신 거죠. 척추 전문병원에 가시기 전에 제게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시거든 반드시 초진 차트에 그 넘어지셨던 내용이 정확하게 모두 기재되도록 당부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상해를 입증할 만한 서류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으실 때 남기게 되는 기록, 즉 초진 차트 또는 초진 기록지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이 내용에 정확하게 상해 사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또는 그냥 아파서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셔서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상해를 입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돼서 다시 초진 차트를 변경해 달라고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해주지 않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진 차트에는 전산상에 기록된 시간이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처음 병원에 가실 때 특히나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 가실 때는 반드시 초진 기록지에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의료진께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다행히 고객님께서는 이 내용을 숙지하고 가셔서 척추 전문 병원 원장님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신경외과 전문의께서 다행히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진단서 상에도 S코드를 주코드로 하는 내용으로 잘 써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원래 디스크도 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허리 통증은 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더 원인이 크다라는 내용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고객님은 약 3개월간의 도수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보니 한 병원비가 300만 원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단서, 초지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이렇게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우편으로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잘 지급이 되었다면 제가 이 영상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맞습니다. 보험금 접수 담당자로부터 고객님께 문자가 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추가적인 의료진의 소견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고객님은 이게 뭘까 하면서 제게 다시 연락을 주셨죠. 필요한 서류를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니 추가적인 서류를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고객님은 병원에 가서 뭘 더 떼면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간혹 보험금 청구를 하시다 보면 이렇듯 보험사와 고객님이 갑과 을에서 약간 을의 역할에 놓이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서 고객님들이 뭔가 더 노력을 하고 애를 쓰시는 모습,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절대 취하지 않는 보험사의 태도겠죠. 마찬가지 이 사례에서도 고객님이 서류를 더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 담당자 번호를 받아서 대신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누구 고객님 타사 보험사 담당자인데요. 고객님께서 보험금 청구 서류 다 빠짐없이 준비해서 보내드린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더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신청하신 보험금 항목이 상해 의료 실비라는 것인데 저희 자체 의료 자문 결과로는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진단 받으신 담당 의료진에게 부탁하여 소견서를 받아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 진단을 내려주신 선생님께서는 나름 이 지역에서 척추 전문의로 권위 있는 선생님이신데 그리고 초진 기록지까지 해서 내용도 다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 빠진 서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규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를 달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고객님께 서류로 좀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팩스로 구두 말고 꼭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난색을 표하는 낌새가 느껴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 없이 그 내용을 가지고 서류로 고객님께 보내달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나와야 될 보험금이 전부 고객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설마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같나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담당 설계사들은 본인 고객에게 보험금 청구를 지원해야 하고 고객들도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험금을 청구하신다고 해서 보험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잘 유지하셨다면 응당 그 혜택은 고객의 권리인 것입니다. 절대 합당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보험사들은 그럴듯한 이미지 광고로 수백억씩 비용으로 지출할 게 아니라 부당한 부지급건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를 한들 그 회사로부터 받아야 될 보험금을 못 받은 고객의 눈에는 원수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고객의 의무는 보험료 납입이고 보험사의 의무는 보험금 지급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